서울의 명문 사립학교 정원이 가득한 화려한 교정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교문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급스러운 교복에 명품 가방을 메고 있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낡은 가방을 꼭 쥐고 머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민수입니다. 14살 민수는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낡은 교복과 허름한 가방은 부유한 학생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고 말았어요. 교실로 들어서자 잠시 웅성거림이 멈춥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 주변의 자리가 한두 개씩 비어갑니다. 이제 민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민수의 뛰어난 성적을 칭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민수도 알고 있습니다. 야, 장학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수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태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언제나 민수를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학생이죠. 태훈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옷이네. 세탁기는 있어? 아니면 손빨래 해? 태훈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선생님은 태훈의 아버지가 학교에 큰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수업을 시작하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학교 생활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할머니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급식 시간, 민수는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태훈이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미안. 진심 없는 사과와 함께 태훈의 팔이 민수의 식판을 쳤고 식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숙인 머리를 들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죠.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금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할머니의 손길이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줍니다. 우리 민수, 얼마나 힘들었니? 정금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전학 갈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금옥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깊은 주름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한단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할머니가 방법을 찾아볼게. 할머니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계주 선발전이 열렸어요. 민수는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참가했습니다. 출발선에 선 민수 옆에는 태훈이 서 있었죠. 휘슬이 울리고 학생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선두권으로 달렸고 태훈은 그 뒤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곡선 구간에서 태훈이 민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훈의 팔꿈치가 민수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민수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히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님, 태훈이 일부러 제 옆구리를 쳤어요. 민수가 담임 선생님에게 항의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라. 넘어진 것도 내 실력이야. 꼴찌로 들어온 것도 내 실력이고
선생님의 말에 태훈과 친구들은 키득거렸어요. 민수는 무릎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무릎의 상처를 소독하며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초청 발표회가 있었어요. 민수는 반대표로 선발되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원고를 외웠어요. 민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저장했던 자료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훈이 자리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 발표 자료가 사라졌어요. 민수의 말에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변명이니?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지. 학부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민수는 그대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교실 뒤에서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금옥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정금옥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힐끔거렸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교장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할머니는 교장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사장 앞에 섰습니다. 교장과 담임 선생님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제가 민수 할머니입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금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학교에서는 민수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으시나요?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죠? 할머니의 질문에 교장과 담임 선생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합니다. 다만 민수 학생이 적응을 못하는 것뿐이죠. 교장의 말에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민수는 항상 변명만 하고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로는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의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금옥 씨, 혹시 중앙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던 분이신가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내일 전교생과 학부모를 강당에 모아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학교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전 이 학교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폐교 위기였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지역 상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생활비를 쪼개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모금을 했죠. 이사장의 눈빛이 강당 뒤쪽을 향했습니다. 그 상인회의 대표였던 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정금옥 할머니이십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와 할머니를 향했어요. 민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교장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정금옥 할머니는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중앙시장 상인조합장으로서 100명이 넘는 상인들을 이끌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셨죠. 강당에는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민수에게 상인조합장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무대 옆에 준비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15년 전 낡은 학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정금옥 할머니가 서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당시 학교를 인수하려던 대기업은 이 부지를 쇼핑몰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금옥 조합장님은 이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보셨죠. 지역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상인들과 함께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사장의 말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태훈의 부모님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정금옥 조합장님이 자신의 집문서까지 담보로 내놓아 학교 보수공사 비용을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검소하게 사시던 이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는 제안을 늘 거절하시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금옥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낙담하셨을 때 정금옥 조합장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후에 이 학교의 이사장이 되셨죠. 이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금옥 조합장님을 금옥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저희 가족에게 제2의 어머니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의 손자가 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훈과 그의 친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금옥 조합장님은 지금까지도 매년 익명으로 이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계십니다. 그 장학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은 교장과 담임 선생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학교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 아셨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한동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할 말을 잃은 채 정금옥 할머니와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학교 설립 당시의 원본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진짜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죠. 이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이 학교의 실질적 소유권 50%는 정금옥 조합장님께 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장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훈의 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전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금옥 조합장님께서는 단순히 기부금만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그분의 헌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학교 지분의 절반을 드리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조합장님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민수는 할머니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금옥 조합장님은 이 학교의 공동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시장에서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자가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강당안이 술렁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고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금옥 조합장님의 손자가 우리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이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교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아닌 겸손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학생과 정금옥 할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학교는 변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곳으로 말이죠. 그것이 정금옥 조합장님이 이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에게 그동안 많은 상처를 준 건 저입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민수를 괴롭혔고 다른 친구들도 저를 따라 그렇게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태훈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내가 장학금을 받은 것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모두 내 실력과 노력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놀라운 진실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정금옥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어요. 단상으로 올라간 할머니는 이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상인조합장으로서 또 이 학교의 공동 소유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넘쳤어요.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자 성장의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금옥 조합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학교는 오늘부터 변화할 것입니다. 첫째, 학생들 간의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정금옥 장학금을 공식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발표에 강당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태훈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쳤습니다. 태훈의 아버지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태훈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학부모회장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학부모회도 정금옥 조합장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당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교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놀림이 아닌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태훈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태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할머니가 얼마나 존경받을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수는 잠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떠올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너를 제대로 도울게.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할머니를 만나러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수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의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장실에서는 정금옥 할머니와 이사장, 교장,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모두가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민수야, 이리 와서 앉으렴. 할머니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단다. 이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너의 할머니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는 거야. 학생들은 실제 사회 경험을 쌓고 상인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우리는 내가 이 프로젝트의 학생 대표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어. 내 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내가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단다. 민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민수. 할머니가 항상 말했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순간 민수는 할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리더였던 것이죠. 민수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교문으로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수야, 안녕. 오늘 상생 프로젝트 회의 있다며? 나도 참여하고 싶어. 민수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태훈이 다가와 민수의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사과의 마음이야. 별거 아니지만. 민수가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접은 종이약 세트가 있었어요. 태훈이 직접 밤새 접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감동해서 고맙다고 말했고 두 소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민수는 평소처럼 혼자 급식을 받으려 했지만 태훈과 다른 친구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우리랑 같이 먹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는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급식을 먹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 강당에서는 상생 프로젝트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단상에 서서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지역에 나누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학생들의 열띤 참여 의사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태훈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민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에 놀랐어요. 시장에서 학생들이 상인분들 장사를 도와드리고 인터넷 마케팅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우리는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회의가 끝나고 교정을 걸어 나오는 민수와 할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학교 공동 소유자라는 것도 상인조합장이셨다는 것도. 정금옥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란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길 바랐어.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길이니까.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문 앞에서 태훈과 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금옥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희 아들이 민수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금옥 할머니는 태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요. 태훈이가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훈의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해요. 민수와 정금옥 어르신도 꼭 와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학교는 그에게 고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의 공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정금옥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야, 기억하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다.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마음이란다.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나오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보여준 할머니야말로 그의 가장 큰 자랑이자 스승이라는 것을.